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미국의 락 이야기 신강섭입니다. 레드제플린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밴드들은 앨범을 4-5개 발표한 후에는 자기네들도 지치고 팬들도 식상하고 밴드가 활동을 소홀히 하고 밴드 자체를 해산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었지만 레드제플린은 전혀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레드제플린의 5번째 앨범 The House of Holly, 70년대 이때는 말이죠, 제가 실시간으로 레드제플린뿐만이 아니라 블랙사바스, 앨리스 쿠퍼, 디퍼플 등등 이미 나온 음반을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 실시간으로 음반이 출판되는 것을 기다렸다가 음반을 사가지고 집에 와서 들어보는, 비록 복잡한 백판이긴 했지만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 경험으로는 이 4번째 레드제플린 앨범을 통해서 레드제플린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들의 전에 이미 나온 앨범들을 모두 복사판으로 여러 번 듣고 거의 외울 정도가 되었었는데, 또 새로운 레드제플린 앨범은 언제 나오나 오래 기다렸을 때 나온 것이 바로 이것이죠. 더욱이 이 앨범부터는 레드제플린이 포크송이나 블루스 등등은 많이 하지 않고 그냥 락다운 락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인지 지금도 레드제플린 앨범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것이 바로 이 하우스 오브 홀리입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제가 고교 시절부터 기록하고 있는 저의 레코드 음반 일지입니다. 하우스 오브 홀리에 대해서 레드제플린의 진가를 알게 해준 판이라고 기록했군요. 레드제플린 앨범은 각 앨범마다 서로 다른 특색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레드제플린 앨범이 컨셉트 앨범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지미 페이지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Well, good evening. Some people call them concept albums or whatever. I mean, I think these are concept albums because of the way that they run from one track to another. It's quite. It doesn't appear, but it's not like you pull the things out of a hat. Write the titles down, pull them out of a hat. You actually know exactly what you've got, the full expanse of the album material. Sometimes things get left off. 이 앨범의 디자인이 좀 특이한데, 제가 이렇게 손으로 가려야지만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1973년 3월에 이 앨범이 출판되었는데, 이 앨범과 그 당시에 인기 절정에 올랐던 레드제플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앨범 커버는 레드제플린의 앨범 커버들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의할 것 같아요. 핑크 플로이드의 앨범 커버를 많이 디자인했던 히프코너시스의 스톰 썰거선 작품입니다. 이 사진을 찍은 것이 화산으로 이루어진 노던 아일랜드의 모처에서 찍은 것이죠. 이 사진의 모델들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발가벗은 모습인데, 지금 같으면 이런 모습을 앨범 커버로 할 수가 없겠죠. 당시에는 규제가 좀 덜했나 봅니다. 사진에서 보면 아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남매, 여자아이와 남자아이 2명이 모델을 한 것이죠. 그 중에서 사만타라는 이 여자아이는 후에 레드제플린의 또 다른 앨범 프레젠스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그건 그 앨범을 얘기할 때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 앨범 커버는 1974년 베스트 앨범 패키지로 그래미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 앨범이 80년대 중반에 한국의 오아시스 음반에서 라이센스로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때는 어린애들이 발가벗은 모습을 표지로 쓰지는 않고요, 원래 이 게이트폴드 안쪽에 있는 또 다른 사진, 이것을 오아시스 음반의 앨범 커버로 했습니다. 이런 애들보다는 멀리서 찍은 성인의 벌거벗은 모습이 그래도 나은가 봅니다. 앨범의 녹음이 72년 말에 거의 완성되었는데, 73년 초에 미국과 유럽 공연을 앞두고 그 직전에 발표한 것이죠. 그런데 레드제플린은 72년 말경에 공연을 하면서 이 앨범에 나온 노래들을 이미 많이 사람들에게 선보였다고 합니다. The House of Holly가 1973년 3월에 발표되자마자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거두었고, 그 뒤은 전 세계 순회 공연에 관객들이 인산인해를 이뤘다고 하죠. 그 전까지만 해도 지미 페이지는 얼굴에 수염을 많이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수염을 기르면 그것을 늘 관리하는 것이 귀찮아서 이렇게 수염을 말끔히 깎은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시드니에 공연을 하러 갔더니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어리게 보여서 이런 어린 사람이 레드 제플린에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 이후로 지미 페이지는 지금까지도 얼굴에 수염을 기르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옷차림새도 이때부터는 많이 신경 쓰죠. 전과 같은 덥수룩한 모습이 아니라 섹시한 모습의 날렵한 옷차림새입니다. 그것은 다른 멤버들 의상도 마찬가지였죠. 더욱이 72년, 73년 이때에는 밴드가 무대 위에서 공연할 때 드라이 아이스를 무대 위에 깔아놓는 것도 유행하기 시작했고 스포트라이트를 멀리서 비추기도 하고 조명 기술이 발달하게 되었죠. 이때는 이미 레드 제플린이 한번 공연하면 평균 3시간, 때로는 4시간까지도 쉬지 않고 공연했으며 자기네 공연에 또 다른 밴드, 오프닝 밴드를 데리고 다니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는 레드 제플린의 공연 수입이 한 회당 30만 불을 넘고 있었습니다. 당시 가격으로 그 정도니까 지금으로 치면 몇 밀리언 되는 거죠. LA에서도 공연 입장권 판매를 시작한 지 1시간 만에 36,000 개의 표가 동이 나서 당시의 기록이었던 롤링스톤즈의 기록을 갱신했다고 합니다. 이때의 공연, 1973년 뉴욕의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렸던 3일 동안의 공연이 그 후 레드 제플린의 라이브 앨범 그리고 그 영화 The Song Remains the Same 다큐멘터리 영화와 그 앨범에 쓰이게 됩니다. 이 앨범이 나온 후에 락 전문지에서 역시 호평을 받지 못했죠. 73년 6월에 롤링스톤 매거진에서는 이것이 The most dullest and confused album I've ever heard. 자기가 들어본 것 중에서 가장 바보스럽고 혼동만 주는 앨범이라 이거죠. 1973년 6월 크림지에 실린 House of Holy 앨범평이 별로 호감적이지 않습니다. 그 전의 앨범들에 비하면 이것이 좀 낫다고는 되어 있습니다만 로버트 플랜트는 오리지널 히피 그리고 레드 제플린이 블랙 사바스의 영향을 받은 것 같다고도 써있군요. 영국의 데일리 익스프레스라는 신문에 실린 레드 제플린, 여기에는 비틀즈보다도 더 성공한 밴드라고 실려 있군요. 1973년 기사이죠. 영국의 멜로디 메이커 음악지에서는 레드 제플린 밴드와 이들의 앨범에 대해서 계속 좋은 평을 내놓았었죠. 그러고 보니 미국의 락 잡지들이 레드 제플린에 대해서 나쁜 평을 하는 한편 영국의 매체에서는 솔직하게 좋은 평을 내놓고 있군요. 그렇지만 이 앨범은 출판되자 곧 빌보드 잡지 인기 순위에서 2주 동안 1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기 앨범 200위 안에 39주 동안 올라 있었습니다. 이해부터 크림지에서 인기 차트를 발표했습니다. 그렇지만 크림 잡지를 구독하는 사람들에게 한해서 투표에 참여하게 했기 때문에 이것이 대중적인 통계라고는 할 수가 없죠. 모든 락 음악 애호가들이 크림 매거진을 보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빌보드 차트와는 달리 레드 제플린이 늘 1위가 아닌 것이 그 때문인 것 같습니다. 빌보드지는 락뿐만이 아니라 모든 유행하는 노래에 대해서 라디오 방송국과 레코드를 판매하는 곳의 판매량 등을 기준으로 인기 선정을 합니다. 다음 보시는 거는 그 전에 1972년 레드 제플린의 이 네 번째 히트 앨범이 나온 직후에 락 전문지 크림에서 뽑은 인기 차트입니다. 이것은 1년에 한 번 뽑죠. 이 인기 차트에서 탑 앨범 20위까지의 순위에서 레드 제플린의 네 번째 앨범이 8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특이한 것이 이 탑 앨범 차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앨리스 쿠퍼의 스쿨즈 아웃, 에머슨 레이크 앤 팔머의 트라일라지, 디펄플의 머신 헤드, 이것은 복사판이로군요. 그리고 제스 로텔의 Big as a Brick, 제가 아직도 모두 LP로 가지고 있죠. 이것들이 함께 인기 차트 20위에 올라 있습니다. 탑 그룹의 레드 제플린이 7위, 그 외 아까 말한 앨리스 쿠퍼, 제스 로텔, 디펄플, 예스, 핑크 플로이드 등등이 여기에 올라와 있군요.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락이 좋았던 시대였습니다. 탑 라이브 그룹에도 레드 제플린이 들어있고 최고의 남성 싱어에도 로버트 플랜트가 올라와 있습니다. 베스트 기타리스트에는 지미 페이지가 2위, 이때 베스트 기타리스트 1위는
에릭 클랩턴이로군요. Most Valuable Player라는 것을 따로 뽑았는데 여기에도 지미 페이지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다음 해 1973년에 인기 순위 차트에서는 탑 앨범 중에 레드제플린의 하우스 오브 헐리가 들어있군요. 그 외에 그 당시 핑크 플로이드의 The Dark Side of the Moon, 앨리스 쿠퍼의 Billion Dollar Babies, 에머슨 레이겐 팔머의 Brain Salad Surgery, Yes의 Yes Songs, 제스로틀의 Passion Play 등등이 20위 안에 들어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탑 그룹 중에는 레드제플린이 5위, 탑 라이브 그룹에서도 레드제플린이 물론 들어가 있습니다. 남성 최고 싱어 중에서 로버트 플랜트의 이름이 역시 들어가 있고요. 이 해에는 베스트 기타리스트 1위가 지미 페이지입니다. 베스트 드러머 10위 안에 존 본햄이 들어있습니다. 베스트 앨범 커버 중에도 하우스 오브 헐리가 들어있군요. 한 달에 한 번 나오던 서커스 매거진의 1973년 어느 인기 순위인데 이달의 인기 앨범에 하우스 오브 헐리가 2위로군요. 1위는 앨리스 쿠퍼의 Billion Dollar Babies, 그리고 3위는 디펄플의 Made in Japan 라이브였습니다. 그해 9월 드디어 크림지에서 레드제플린의 지미 페이지를 카버 모델로 했습니다. 제목이 레드제플린이 미국을 휩쓸었다고 나와 있군요. 레드제플린의 콘서트 티켓이 다른 어떤 밴드보다도 가장 잘 팔린다고 나와 있기도 합니다. 서커스에서도 레드제플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기사를 싣기 시작했죠. 1973년 5월부터입니다. 이 기사에서 로버트 플랜트와 지미 페이지가 잡지사의 평론가들이 자기네들을 어떻게 말하는지에서 신경 쓰지 않는다면서 우리를 아무리 나쁘게 말해도 레드제플린 공연에 5만 군중이 동원되는 것을 보면 자기네 인기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지미 페이지가 18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자들과 인터뷰한 것입니다. 1974년 5월 크림지에서는 레드제플린과 지미 페이지에 대해서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앨범평 이외에는 레드제플린에 대한 기사가 거의 실리지 않았었죠. 이것이 1974년인데 그간 레드제플린에 대한 소개가 없었기 때문에 이때 지미 페이지의 야드볼드 시대, 지미 페이지의 세션맨 시대부터 이 기사에 나옵니다. 그때로부터 이미 5년이나 지난 1974년에 말이죠. 크림에 실린 지미 페이지의 기사 중에서 이 사진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은 지미 페이지가 파멜라 디 베리스라는 여성과 함께 찍은 사진인데 이 사진의 소개에서 파멜라가 GTO라는 여성 밴드 멤버라는 것만 소개되어 있지만 사실은 지미와 파멜라는 그것보다는 더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후에 카더라 방송 특집 이야기를 할 때 좀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1974년 5월 레드제플린은 플로리다주의 템파에서 공연을 하면서 1965년에 비틀즈가 세웠던 관객 동원 기록을 깨뜨립니다. Good evening. It really was the biggest crowd ever assembled for a single performance in one place in the entire history of the world. It was tonight, and it was in Tampa. The name of the group, Led Zeppelin. They've been around for years, popular with the acid rock crowd, big on album sales. Tonight they broke the world record set by the Beatles, and Channel 13's John Jones watched it happen. Cars are parked a mile away from Tampa Stadium to the north all the way to Hillsborough Avenue. The traffic on Del Mabry is fairly light, almost to normal, but the pedestrian traffic is very heavy, with over 55,000 sellout tickets sold here in Tampa to see Led Zeppelin in Tampa Stadium tonight. Led Zeppelin played in Atlanta on their first stop of a nationwide tour, selling out there 49,239. That even beat the Beatles record. When a rock group attains a stature such as Led Zeppelin, they travel with their own jet, waiting at the airport, 2 limousines, and a police escort. Just 40 minutes showtime, Led Zeppelin arrives here at Tampa Air Center at the Tampa International Airport. I'm pleased to say that one of the group's 4 members has my same name. That's John Paul Jones, and he's their bass player. Jimmy Page is the lead guitarist. Robert Plant, lead singer, he's the one with the long curly hair. And John Bonham is the drummer. Wearing a t-shirt called Led Zeppelin 1973 Tour. They're going to be making 14 stops in America.
I said this was the largest single performance crowd ever to attend any concert in the history of the world, and I meant it. The old record was held by the Beatles, set in New York City in 1965. 55,000 people grossing $306,000 for the promoter. Tonight in Tampa, there were 56,800 sold seats. The gross, $309,000. Their names are Robert Plant, John Benham, Jimmy Page, and John Paul Jones. Robert, Jimmy, John, and John. Doesn't quite have the appeal of John, Paul, George, and Ringo, but they certainly do have the drawing power of the Beatles. Last night in Atlanta, that crowd was the biggest gathering ever in the history of Georgia, 49,000. And tonight in Tampa, the record set for the world. It's like the entire cities of Bradenton and Clearwater all got in their cars and went to Tampa Stadium. Led Zeppelin fans began gathering in earnest for this concert early this morning. In fact, the bulk of them got there so early that by the time the hour of beginning approached, traffic around the stadium was already getting back to normal. If you were at Tampa Stadium tonight or anywhere nearby, that's the sort of thing you saw and heard. 5만 6천 명 관객 동원에 수입이 30만 9천 달러면 표 하나에 평균 5불 50센트밖에 안 되는 것인데 당시 시세로는 이것이 평균 공연 입장료 값이죠. 최근에 어느 독자님께서 제게 이런 귀한 락 엔사이클로피디아를 보내주셨습니다. 락 백과사전이죠. 여기에는 레드제플린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와 있고 제가 처음 보는 레드제플린 사진도 있습니다. 이 뒷면에는 지미 페이지와 로버트 플랜트의 사진이 한 면을 장식하고 있죠. 이 락 엔사이클로피디아를 보내주신 독자님 실명을 밝히지 않고 그냥 미스터 W라고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시청해 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